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이 선거 때마다 여야 막론하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은 불거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친명 공천, 비명 경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민주당 상황 정성호 의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요즘에? 뭐 바쁘진 않습니다. 바쁘지 않으세요? 그 소위 의원님을 앞서도 뭐 친명계 좌장이라고 표현했는데 뭐 그렇게 마음에 드는 표현은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좌장이 아니기 때문에. 좌장 아니. 그러면 이재명 대표 최측근 그룹 7인회 좌장도 7인회는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네네. 이렇게 7명의 의원들이 축에 모여갖고 이재명 네. 대표를 지지했던 것뿐이고 네네. 그 위에는 다른 어떠한 그 행태의 모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떠세요? 이 대표님과 가장 허물없이 말씀을 나누는 분. 뭐 그런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 사이도 아니세요?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가장 오래 전부터 아는 사이, 사법연수원 동기, 네. 뭐 그냥 호용호제하는 정도이지. 그게 허물없이 또 이렇게 자주 얘기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크게 다른가 싶기도 한데 뭐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오늘 그 의원총회에서도 공천 관련 설전이나 또 반발이 많았나요? 지금 민주당의 전반적인 공천 상황을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오늘 의원총회는 가지 못했습니다. 예. 다른 일정 때문에 가지 못했는데 오늘 들어오기 전에 좀 물어보니까 뭐 선거 획정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요. 네. 또 일부 의원들은 또 공천과 관련된 또 불만을 강하게 표시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다만 뭐 지금 공천은 이재명 당대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당의 그 당원 당규에 정해진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네. 공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비명이니까 뭐 경선에 붙이고 친명 무조건 단수 공천 그게 아닙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단수 공천된 분들을 보면은 물론 그 전제가 친명 비명을 나눠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애매한데 예. 간혹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분은 친명이다, 이분은 비명이다 했을 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의원을 분류해 봐도 뭐 비명 의원들은 뭐 경선시키고 친명 의원들은 단수 공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어떻게 보면 비율로 따지면은 비명 의원들이 단수 공천되게 더 많걸요. 더 많아요. 예. 네네. 비율로 따지면요. 그런데 친명 의원들은 뭐 거기 별로 소위 말하면 친명 의원들은 이의 제기를 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는 않고 그 비명 의원들이 강하게 이의 제기하니까 그게 큰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네. 사실 따져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 네네. 말씀이신 것 같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금 서울 중성동갑에 컷오프 됐는데 대신에 이제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이 전략공천이 된 상태에서 임 전 실장께서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상징적인 또 인사 중에 한 분이고 네네. 소위 말하면 5.86 운동권에서도 또 가장 대표적인 분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깝기도 하고 매우 유능하고 또 경험도 많고 네. 한창 정치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되기를 원했던 중성동갑은 네. 이미 진작에 전략 공천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던 지역이거든요. 본인이 거기 나가겠다고 의사 표시하는 것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략 공천 지역임을 알고 갔기 때문에 네. 전략 공천 지역은 당에서 전략적으로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 실장도 민주당과 함께 커왔던 분이고 또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당 네. 결정을 존중하고 당과 좀 협의해갖고 이번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본인이 어떻게 기여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고민해 주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 임 전 실장께서 말씀하신 그 중성동갑에서 예비 후보로 선거운동을 한창 하셨거든요. 네. 좀 너무 빨리 먼저 움직이셨나요? 좀 약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근데 어차피 거기는 당원 당규상 전략지역으로 지정되게 돼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비 후보는 선거 120일 전부터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이제 구청장이 민주당이고 또 임종석 실장과 가까운 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뭐 그런 점도 있었다고 하지만 전략적인 판단이 우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점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또 그 지역의 여당에서는 윤희숙 전 의원을 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는 윤희숙 의원과 어떤 경쟁력이 물론 임종석 실장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선거가 본격화됐을 때 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가장 강력하게 또 저항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그 전략 공천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면서요. 지도부 안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라고 사퇴의 변을 말했던데 근데 이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차라리 물러나는 게 답이다라고 해서 이걸 가볍게 들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게 의원님이 아침 라디오에서 그만한 게 맞지 않겠냐 그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결정한가 싶기도 한데 아니, 정말 물러나라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제가 아침에 예. 어느 방송에 가서 했던 얘기에 저는 맥락을 보면 네. 사퇴하지 말라는 취지였습니다.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최고위원회에서 본인 의견을 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겁니다. 네네. 이렇게 뭐 비유를 들자고 하면 격려하면서 툭툭 어깨치면서 열심히 해봐. 그랬더니 격려했던 걸 갖다가 왜 때리냐고 뭐 폭행이라고 이렇게 고소한 것과 좀 비슷하다고 봐요. 저는 정당적 어이가 없습니다. 네네. 오히려 이게 최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니까 또 합의제 기구에서 서로 다수결을 의결하는 과정 아니냐. 적극적 의견 표현하고 네. 그래야 되는데 그런 최고위원이 당무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니까 당무를 거부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무를 거부할 바에 차라리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나 지금 사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보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에 들어가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서로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다. 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 책임감을 좀 강조했던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더 제가 무슨 뭐 당의 뭐 이재명 대표의 대리인도 아니고 그냥 당의 그냥 중진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네. 사견을 얘기한 거고 사견의 핵심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던 것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그 중에 일부 문구를 따갖고서 뭐 제가 사퇴를 요구하니까 사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참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그럼 고민정 최고위원도 그런 어떤 전후 맥락을 다 안 보진 않았을 텐데 네. 왜 꼭 찍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만뒀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고민정 최고가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제기했던 사항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뭐 제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관철이 안 되니까 사퇴하신 것 같은데 뭐 제 얘기 때문에 사퇴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수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 지금 보면은 임종석 전 실장 컷오프 또 고민정 최고위원의 사퇴로 인해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위 비명계 단체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을까 뭐 우려도 있던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겠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뭐 일부 탈락하는 의원들이 어떤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공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명계 의원들이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정치를 해본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또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뜻하는 바가 관철이 안 됐다고 해서 단체 행동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도 일부 발표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4선의 국회의장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김용주 의원 탈당을 선언한 상태에서 5선의 서른 의원도 탈당을 시사하고 나섰고요. 이렇게 좀 중진 분들이 연이어서 이 탈당을 하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시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편치는 않을 텐데 사실 이분들이 지역구에서 좀 다선을 하신 만큼 향후 행보에 따라서 이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유리하게 될 일은 없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고 저는 뭐 아쉽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네. 4선 5선을 어느 당에서 했습니까? 민주당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뭐 김영주 전 부의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네. 또 비례대표로 정치 시작하셨고 또 지역구에서 공천 받아갖고 또 내리 4선을 하신 분입니다. 네네.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고요. 국회 부의장도 민주당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어쨌든 뭐 하위에 어떻게 됐든 간에 들어갔다고 뭐 말씀하시면서 네. 탈당을 하셨는데 참 좀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어떤 민주당과 수십 년 정치를 같이 해온 분들이 특히 서른영 같은 경우는 어떤 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과 정치를 같이 해온 분이에요. 예. 이런 분들이 당의 이런 공천 과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탈당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민주당 안에서 정치를 해왔던 분이시다 보니까 더더욱 어떤 지적을 하는 거에 있어서 흘려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만들었던 시스템 공천이 망가졌다. 이재명 대표가 야금야금 바꿨다라고 비판하던데 의견을 주신다면요?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는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시스템 자체를 갖다 이재명 대표가 야금야금 바꿨다고 하는 건지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네네. 오히려 물론 뭐 하위 평가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하위 평가는 그 공관위원장이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 아니면 모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하위 평가에 들어갔던 분들이 31명입니다. 31명 중에서 전 뭐 대부분이 좀 통보되지 않았을 까 생각을 하는데 예. 어쨌든 통보된 분 중에서 본인이 그냥 아무 얘기를 안 하면은 그 없는 상태에서 경선하시거나 또 당의 그 어쨌든 공천의 그 평가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중에 일부 의원들이 이제 그게 동의하지 못하고 난 하위 점수 받았다 하면서 탈당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그 시스템이 망가졌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 시스템상에 시스템을 볼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당할 만한 부분도 전 좀 있다고 봅니다. 뭔가요? 그거는 뭐 모든 사람들 공통적으로 적용된 거니까.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흔히 의원들이 나는 법안 발의 많이 했는데 내 하위 평가냐. 근데 법안 발의 그 평가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법안 발의 건수, 법안 발의나 통과 건수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하는 건 아주 잘못된 거라고 저는 늘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건 사실 의미 있는 법안 하나가 중요한 거지 법안 건수가 무슨 중요하겠어요. 뭐 계류 중일 수도 있고요. 이게 그렇죠. 법으로 실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그냥 있고요. 막 내는 거예요. 사실 네네.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면 평가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면 평가 제도가 과거에 한때 유행했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네. 기업에서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다면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면 평가를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짬짬이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그런 점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성평가 같은 부분에서도 좀 더 객관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있는 좀 부분들이 좀 그런 게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네네. 저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런 제도에 의해 갖고 2000년부터 국회의원 공천해왔거든요. 지방 선출직 지방 어쨌든 의원이라든가 예. 지방자치단장도 평가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 지금 와서 나에게만 불리하게 당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얘기도 또 나옵니다. 서른 의원님 포함해서요. 네네. 홍영표 의원님 등 여러 의원분들이 여론조사에서 아예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다. 정체불명의 해괴한 여론조사다 하면서 의혹 제기를 하던데 의원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어떤 당이 어떤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했는지를 네.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저는 뭐 좀 그런 부분에서 당의 각 단위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어쨌든 의원님 그 주장하는 의원님들의 말씀에 비춰보면 좀 불공정한 측면들이 있지 않았나. 또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당의 여론조사하는 단위가 뭐 민주연구원에서도 할 수 있고 전략공관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의 다른 뭐 조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예. 여러 단위에서 하는데 하게 되면은 그래도 대각 지역의 의원들의 경쟁력을 의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인사들의 경쟁력 조사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네네.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처럼. 네. 그러나 당의 전략단이나 또 인재영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로 영입한 분의 어쨌든 후보 적합도라든가 경쟁력 조사를 해서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공개적으로 되지 않고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그런 오해가 온 것 같지 않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한번 빼놓고 붙여보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분이 아니었을 때도 잘 되나 싶어서 붙여보는 건가요? 아니 실은 어쨌든 지금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인지도가 높고 평소 계속 당원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네네. 되게 누구하고 붙여봐도 뭐 되게 더 높겠죠. 그러나 그것이 본선 경쟁력 꼭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또 대진표가 짜져 갖고서 여야가 전체적인 그 선거 운동이 시작된다고 하면 괜찮은 예. 어쨌든 그 후보들이 더 경쟁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신진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뭐 편하게 한다면 그냥 현역 의원들 다 뭐 공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예. 여당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면에서 신진 인사들 또는 영입 인사들의 경쟁력을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역 차원에서 보면요. 지금 전북 지역 현역 의원분들이 모두 공천에서 네. 탈락하셨는데 이게 지금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지역의 네. 민심이 좀 걱정되지는 않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분들의 탈락은 뭐 컷오프가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탈락한 거거든요. 네. 그 경선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 주민들의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호남 지역의 어떤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민심이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을 해보고 있고요. 네. 더군다나 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자꾸 말씀드리지만 인지도가 높고 평상시 당원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그 감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세한 게 많습니다. 예. 지금 여당 같은 경우는 제가 언론에 나오기는 한 35% 정도 감점을 받은 의원도 네네. 또 경선에 이겼다고 하거든요. 저는 민주당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뭐 전북의 의원들이 그렇게 하위 점수에 들어가서 경선하지는 않은 것 같고 네. 그러나 경선을 통해 갖고 신진 인사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애초에 뭐 배제한 게 아니라 경선을 통해서 네. 그분들의 새로운 뭔가를 원하는 것들이 네. 발현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본인의 지역구가 전략 공천 지역으로 좀 지정이 되면서 컷오프 결정을 받은 이수진 의원에 이어서 서른 의원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의혹을 제기해 왔는데 서른 의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처해 있는 조건이 무죄냐 그건 아니라고 본다 하면서 검찰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신다면요?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네. 검찰의 그 정치 보복적 수사다. 이 정치 수사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네. 그와 관련해서는 당의 윤리감찰단 윤리위원회 또 당의 공식 기구에서 이건 정치 보복적인 수사이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의견이 있었던 거고 또 서른 의원도 부인 못할 거예요. 대선 이후에 지금 정부 여당 또 정부에서 이 정권에서 지금 지난 한 2년 가까이 한 게 이재명 대표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거는 한 게 없어요. 민생은 내팽개치고 이재명 대표 수사에 거의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아직 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건 없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도 저는 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은 아예 없어졌지만 말조차 나오지 않지만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예. 가장 강력하게 여러 번 자기 주장했던 분이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 생각에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이 지금 어쨌든 뭐 대선 이런 이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뭐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뭐 본인이 먹던 물에 그냥 침 뱉는 거나 다른 바가 뭐 있겠습니까? 전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 생각해요. 이수진 예. 의원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은 또 당 안팎의 여러 평가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약간 있었습니다. 저도 이수진 의원 굉장히 또 열심히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네네.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러나 그거를 그렇다고 해갖고서 이렇게 당을 다시 공격하고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지금 당 일각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이선 후퇴론이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은 이 대표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답하신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니 지금 선거 앞두고 예. 선거가 좀 4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당 대표가 사퇴한다 그러면 공천을 어떻게 누가 책임 있게 공천을 진행시킬 것이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그런 핵심 당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대표의 그런 사퇴를 보고서 실망해 갖고 투표장에 안 나간다고 하면은 그것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건 뭐 그런 주장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어떤 그런 선택 문제는 대표 본인이 선택할 문제인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사퇴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정이 있었으면 진즉에 했어야지 지금은 이제 뭐 총선이 한 4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되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까지 공천 상황을 보실 때 여야 판세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 특히 이 수도권의 다선 의원으로서 민주당의 수도권 선거 전략의 핵심은 이거여야 한다 하는 말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판세를 분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저는 민주당이 약간 우세했다가 약간 저 내리막길 좀 들어선 게 아닌가 공천 그 파열음 때문에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나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어느 누구도 우열을 지금 장담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천을 잘 마무리하고 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천이 끝난 다음에 예. 양쪽의 대진표가 딱 결정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국민들이 어느 정당이 더 혁신을 했고 어느 정당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인재들을 영입했는지 그건 드러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당 같은 경우는 되게 현역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용역관 출신들이 되게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쨌든 뭐 현역 의원들이 경선을 통해서도 탈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쨌든 다른 형태로도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어떤 최종적인 공천 결과는 잘했을 거로 보고 있고 잘했다는 평가를 좀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예. 예, 그런 면에 그러고 나서 결국 수도권과 또는 중도층 20대 그분들의 먹고 사는 문제, 네.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이런 정책적인 제시를 하고요. 그런 걸 제대로 제시하게 되면 국민들이 바로 보지 않겠나. 왜냐 윤석열 정권이 지난 23개월 동안 한 게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아주 파탄 지경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와 판단을 하고 심판을 해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천 과정에서는 좀 일부 뭐 잡음이 있고 내리막길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누구 대 누구 딱 붙여놓은 거 보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반등할 이제 것이다라는. 민주당이 그래도 혁신 예. 공천을 했다. 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수도권 판세로 좀 뭉뚱그려서 질문드렸는데 경기와 서울 별개로 한번 네. 판세가 어떻다 전망이 좀 되실까요? 그 경기는 일반적인 여론조사가 대개 민주당이 약간 우세하다라는 평이 있고 네. 서울은 민주당이 약간 열세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뭐 전혀 뭐 여론조사만 갖고서도 평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8144님이요. 민주당의 공천 상황 한편 이해합니다. 권력 이동은 전에도 있었지만 국민 눈높이 상식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 심판론 약발이 들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한번 답을 하신다면요.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네. 과연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그 앞으로 남은 3년 동안을 예. 윤석열 정권이 계속 2년 동안 해온 대로 그냥 그게 그냥 그대로 둘 것인지 이걸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가게 하는데 예. 야당의 제 역할을 저는 2년 동안 좀 못했다고 보면 거기에 관련해 갖고 민주당이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혁신적인 공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혁신 공천의 결과로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어쨌든 새로운 비전과 또는 네. 역량을 보여주면은 민주당을 선택하리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낙연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 또 개혁신당과의 통합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다라고 일성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에 출연했던 김종민 공동대표 관련해서도 현 민주당은 이재명 사당화됐다라고 비판을 또 하셨는데 민주당의 정체성 관련 비판에 대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그럼 지금 민주당은 가짜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뭐 165명, 180 그 당시 범 여권이 21대 때 180석 됐다가 현재 165명 됐다가 몇 분 탈당해갖고 한 160석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부분의 의원 그 몇 분들이 나가갖고 본인들이 주류고 지금 민주당은 가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 그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여전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고 공정과 정의, 포용을 또 기본적인 가치로 삼고 또 네. 남북의 화해 협력 또 평화 또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민주당에서 정치 시작하고 민주당에서 혜택만 부려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다 느렸어요. 이낙연 이낙연 전 당대표 전 총리가 어떤 분이십니까? 민주당에서 4선 5선한 거 아닙니까? 예, 총리하셨고 전남지사 했습니다. 그리고 당대표였고 대선 경선에 나갔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여길 떠나고 밖에 나와서 본인을 키워준 정당을 가짜 정당을 얘기하는 게 그게 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김정민 의원도 마찬가지죠. 예. 노무현 정부 때 또 같이 일을 했었고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 또 2번 하신 분인데 그런 말 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예. 그분들이 밖에 나가서 하는 게 뭐 지금 밖에 나가서 이재명 대표 욕하고 민주당 비난하고 그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가치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3지대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개혁신당의 공관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됐는데 이 부분은 평가를 하신다면요? 제가 뭐 다른 당의 비대위원장 오신 분을 평가하기는 뭐 적절치 않고요. 공관위원장. 예. 예. 네. 공관위원장. 예, 예. 예. 과거에 제가 2016년도 20대 선거가 마친 후에 비대위가 새로 구성됐습니다. 예. 그때 비대위원 들어가서 김종인 그 당시 비대위원장과 몇 달 같이 일했는데 굉장히 경험과 경륜이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또 권위가 있으시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감하게 또 결단을 잘 내리시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래도 상당한 이준석 전 대표가 잘 모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예. 결국 이제 국민들로부터 어떠한 호응을 받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김종인 공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 여야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어떻게 볼지 그건 제가 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새로운 미래 또 지금 말씀드린 개혁신당 두 당 모두 의원님의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양당의 공천 탈락자 영입에 좀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혹시 경계가 되지 않으세요? 아니면 뭐 어차피 가실 분들은 가시는 거예요? 그 새로 당을 만들어 갖고 예. 기존의 정당보다 나은 인재들을 새로 영입해 갖고 예. 그런 분들이 어쨌든 우리 국회를 새롭게 일신하고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런 예. 분들은 모셨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결국 그 양당의 공천 탈 어떻게 됐든 간에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을 영입하려는 의도가 뭐겠습니까? 결국은 그 선거 총선거에서 선순위 번호 그 의원수대로 이게 기호가 네네. 부여되지 않습니까? 네. 그 3번, 4번 되는 거니까 선순위 기호 받고 번호 받고 두 번째 선거 때 그 정당에 대한 그 보조금, 국고 보조금 더 받고 이 그거 왜 다른 뜻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뭐 하는 행태인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선거용 이합집산이란 말씀. 그렇죠. 사실 그게 선거에서 선순위 번호 받고 정당 보조금 더 받기 위한 거지. 그 양당의 기존의 양당에서 공천 탈락한 분들을 갖다 우리 당에 들어와라고 이삭죽지하는 게 저는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건 좀 뭔가 좀 부끄러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안 보이게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예. 저는 그래서 더군다나 이분들이 각 모인 분들이 어떤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단지 양당에서 그냥 어쨌든 밀려나가고 간 분들 이런 분들을 갖고 정당 만들기 이렇게 하는 건 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요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창당을 시사한 범야권의 민주개혁진보연합 관련해서 지역구 후보 단일화는 경선을 거친다는 원칙이 있지만은 위성정당 출연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특히 진보당과의 연합에 있어서 민주당 출신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요. 통진당, 통합진보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이념 세력의 국회 진출을 위한 계획이라고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 의견을 주신다면요? 저는 어쨌든 이게 준연동형 제도의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지만 여당처럼 지금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그건 좀 부도덕한 짓 아니겠습니까? 이게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그 소수 야당과 함께 지금 비례연합 정당을 만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과정에서 과거에 지금 어떤 통진당 계열에 계신 분들이 지금 만든 정당이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천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제가 다른 데 가서도 얘기했는데 어쨌든 비례연합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갖고 좋은 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비례정당의 취지에 맞는 비례대표의 취지에 맞는 예. 그런 분들은 모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불신은 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앞서도 약간의 내리막 형국은 맞지만 이제 반등할 것으로 본다고 하셨는데 청취자분들에게 향후에 어떤 뭐 포부랄지 아니면 뭐 민주당에 대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당부랄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그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민생이 또 경제가 좀 나아진 점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이런 상태로 계속 3년을 더 갈 것인지 아니면 뭔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그런 어떤 정치를 할 것인지 이걸 누가 견인해낼 것인지 전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공천 이후에 내세운 여러 가지 정책 민생 관련 정책들을 좀 보면서 민주당을 좀 선택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